옆구리에 전공서적을 끼고 캠퍼스를 누비는 대학생, 고등학생 시절 내 꿈이었어요. 하지만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 형편에 내 욕심만 부릴 수는 없었죠. 결국 입학 원서가 아닌 입사 원서를 썼고 나는 교복도 벗기 전에 직장인이 됐습니다. 꿈처럼 캠퍼스를 누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명절에 모인 친척들이 부모님께 자식 잘 키웠다고 부러워할 때, 매달 통장에 쌓이는 월급을 볼 때 어깨가 으쓱해졌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가난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제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는 아주 작은 먼지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작업장에 들어갈 땐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방진복, 마스크, 장갑, 방진화를 순서에 맞게 입어야 했습니다. 저는 반도체 칩 접착 공정에서 일했는데 접착하고 오븐에서 칩을 가열할 때는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방진복과 마스크가 반도체와 함께 제 몸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힘든 업무를 3교대로 계속 일하면서 젊고 건강했던 몸이 급속도로 망가져갔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이유 없이 배가 너무 아파 병원을 들락거리는 날이 늘어갔어요. 결국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17살에 들어간 첫 직장을 7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인 25살 암입니다. 저는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25살인데 암이라고? 왜 하필 나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소암은 장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일할 때 그렇게 배가 아팠던 이유가 암 때문이었을 줄은. 그저 평범한 꿈을 꾸는 20대 직장인이었던 내가 갑자기 병원에 누워있는 암 환자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처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산재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고. 내가 일했던 공장에 그렇게 유해물질이 많았다니 충격이었어요. 다른 암에 걸린 나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었지만 약해진 몸으로 함께 싸울 엄두가 안 나더군요. 우선은 치료 열심히 받고 건강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잠잠해졌던 암세포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제발 또 제발 전이 됐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수술도 다시 해야 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난소암과 사투를 벌이다 이 병의 원인이 뭔지 나도 밝혀내고 싶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산재가 저의 마지막 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됐고 특히 에폭시 접착제, 세척제 때문에 냄새가 지독했다는 동료들 진술을 첨부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유족이 주장한 화학 제품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조사에서 회사 주장만 듣고 저의 난소암은 산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 소송에서는 유족이 주장한 화학 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그 제품들이 여러 독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암에 걸린 게 산재가 맞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근거였죠. 공단이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했던 접착제 제품 번호가 구글링만 해도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거래처도 해당 접착제를 회사에 실제 납품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고요. 법원은 접착제 등에 포함된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대부분 비공개했어요. 법원은 제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린 것은 유해물질 노출, 교대 근무 과로가 복합적인 원인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난소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지만 2심도 똑같은 결과였죠. 2심 법원은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나 공단의 부실한 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비록 제 꿈은 너무 뒤늦게 이뤄졌지만 몸도 맘도 고생하신 부모님의 미소를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기억했으면 해요. 위험을 모른 채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